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설업계 이야기를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강하게 질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건설 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법률상의 어떤 제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보고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발빠르게 지금 관련 내용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설업 기업들도 초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포스코 ENC의 연이은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긴급 지시를 한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ENC에 대하여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지적에 이어서 지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대체 포스코 ENC가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네,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5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4일에는 그 포스코 ENC가 고속도로 공사 현장 지금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올해 초에는 경남 김해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고 또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그리고 대구 신축 아파트 그리고 지난달에도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정의민 당시 포스코 ENC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대국민 그 고개를 숙이는 이런 행사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퇴까지 하게 됐습니다. 포스코 ENC는 앞으로는 철도나 도로의 그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만 벌써 5건의 사망 사고입니다. 굉장히 많군요. 근데 면허 취소라는 건 사실 기업한테 문 닫으란 얘기 아닌가요? 네, 그 면허 취소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됐던 사례는 지난 1994년이죠. 성수대교 붕괴에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 산업이 유일합니다. 네. 만약에 포스코 ENC가 이번에 등록 말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시에 정부가 그 1997년에 동아건설의 건설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었는데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되면 신규 사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면허를 딴다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따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다 이런 입장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양재희 변호사님, 근데 이제 면허 취소가 28년 전에 한 차례가 있었고 그게 유일한 거라고 하는데 지금 포스코 ENC를 향한 면허 취소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렇게 뭐 등록을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어떤 안전상의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라든지 중대한 법령의 위반에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취소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인명피해, 사망사고라든지 뭐 감전사고라든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법령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취소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러한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정말 이 기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리고 요건도 까다롭게 접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과거 28년 전에 단 한 차례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있었던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네. 전향적으로 이러한 조처를 내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형평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관련 부처들은 즉각적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창희 평론가님. 실제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 그렇죠, 딸려 쉽지 있는 않죠. 어떤 그 협력업체라든지 또 거기에 또 어떤 또 다른 협력업체 또 가족들 뭐 이렇게 따지면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그 포스코 ENC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라는 게 되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 기준으로는 면허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어서 네. 경고를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보면은 과거에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네. 그 불법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허가를 말소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는 지금 시민 3명이나 아니면은 근로자 5명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단일 시공사나 단일 네. 회사에 네. 누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제도로 지금 이미 발생한 과거의 것을 뭐 등록 말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업계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업계의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벌어지는 게 사고고 산재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리는 건 또 비현실적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